퍼체스 스틸 박사는 20년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오늘은 우리가 왜 미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셨나요? 그리고 그 뒤에 스스로가 너무 게으르다고,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자책, 여러분이 조금 내려놔도 돼요.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좋아해요. 할 일 목록을 쳐다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도파민이 훨씬 빨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루는 건 어떻게 보면 뇌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효율이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 미루기는 단순히 늦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이 항상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시작했다가 잘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게 증명되는 거 아닐까? 그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해요. 미루기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잠시 도망치는 방법인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10배 이상 크게 느껴요. 진화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늘날에는 우리를 자꾸 붙잡아 놓죠. UCLA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주고 한 그룹은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우리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게 했어요. 감정을 먼저 인식한 그룹이 더 오래, 더 잘 집중했어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 심리학회 APA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7%가 만성적인 미루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답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검진도 미루고 치료도 미루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미루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건 미루기 후에 오는 자책이에요. 또 미뤘어.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미루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자책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책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 뭔지 물어본 적이요?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마이클 웰런 연구팀 결과예요. 첫 번째 시험을 미루고 자책한 학생들과 자기 용서를 연습한 학생들을 비교했더니 자기 용서 그룹이 두 번째 시험을 훨씬 더 일찍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자기 용서가 미루기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리의 의지력은 근육처럼 피로해져요. 온종일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정작 행동해야 할 때 의지력이 바닥나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우리의 의지력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미루기는 어떤 유형일까요? 드폴 대학교의 조셉 페라리 교수는 전 세계 성인의 약 20%가 만성적인 미루기 문제를 겪는다고 밝혔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 완벽주의형, 몽상가형, 두려움형이에요. 각각 다른 이유로 미루고 각각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요? 잘 해야 한다는 압박에 아예 시작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할 거야 하고 꿈만 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계신가요? 완벽주의형은 완벽하지 않을 바에야 시작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2022년 요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3%더 자주 과제를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완벽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시작을 막는 거예요. 몽상가형은 언젠가 우리가 크게 할 거야 라는 꿈이 있어요.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를 미래 중심적 회피라고 부르는데 큰 비전이 오히려 지금 당장의 작은 실행을 방해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큰 여정도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해요. 두려움형은 실패나 비판이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해요. 심리학자 수잔 노렘은 방어적 비관주의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 억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패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루기를 고치려면 의지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 이름 붙이기예요. 우리가 미루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하다, 두렵다, 귀찮다 중 어떤 건가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강도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방법,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준비됐나요? 크리스틴 네프 텍사스 대학교 교수는 자기 연민이 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수십 개의 연구로 증명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친구처럼 대하는 것,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미루기를 줄이는 두 번째 핵심 방법이에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지금 내가 힘들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딱 1분만 시작하기예요.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딱 1분만 시작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작 효과라고 불러요. 일단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시작된 일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테이블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의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일단 시작하면 뇌가 그 일을 끝내도록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심리학자 페터 골비처의 2002년 메타 분석 결과예요. 30여 개 연구를 종합했더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 만약 X 상황이 되면 나는 Y를 할 거야. 이렇게 구현 의도를 사용한 그룹의 행동 실천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나면 딱 1분 보고서를 열어볼 거야.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감정을 다루는 어려움이에요. 자책은 미루기를 줄이지 못해요. 오히려 더 깊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 감정 인식, 작은 시작, 구현 의도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미루기를 변화시키는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해요. 자꾸 미루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미루기가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신호예요.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심리학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요.